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가 다음 주에도 하루 거래가 있지만 그렇죠. 네, 이번 주가 거의, 거의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네, 거래입니다. 내일까지. 네네. 그럼 내일 또 상장하는 기업이 두 개인가? 네, 두 개 두 개 있습니다. 있죠. 네네. 지난 시간에 하나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전자파 그 찻폐 상품을 만드는 솔루에타라는 기업. 어, 그리고 여기 상당히 얘기가 되는 네, 기업이다. 이렇게 그렇죠. 기억이 네.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도 약간 독특하긴 한데 이제 27일 금요일 날 같은 날에 이제 두 개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업이죠, 여기는? 이게 이제 복지 서비스 구축 업체라고 하는 이지웰 페어입니다. 네. 복지 서비스 구축. 네네. 네.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떤 회사인지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복지 서비스 구축 말만 들어도 조금 독특한 사업이라고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복지 서비스는 기업별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의료, 뭐 교육, 뭐 문화 지원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복지 그런 뭐 서비스 이제 회사에서 내려주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걸 이제 선물 같은 거나 아니면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뭐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뭐 후생복지, 뭐 실업자 취업 지원 이런 것 등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별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설계하고 그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좀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 기업 사정이 다르니까 그렇죠. 거기에 딱 맞는 그 근로 뭐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죠. 좀 이렇게 설계해 준다. 사실 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히 그냥 회사 자체별로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서. 웹사이트에 이제 네. 뭐 세탁기 뭐 조금 더 시중보다 싼 가격, 뭐 복지 코인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살 수 있게 해서 거의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이 업체는 이제 그 기업에 맞게 이제 좀 그런 걸 구축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거죠. 네, 그래요. 네네. 기업에 맞게 네네. 복지 제도를 이렇게 가져가라. 네네네. 짜주는 거군요. 얘기를 말이죠. 해주고 같이 상의를 해서 만들어주고. 야, 이게 이런 시장이 꽤 큰가 봐요. 그렇죠. 사실 옛날에 그 뭐 아이마켓 코리아인가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왜 이제 그건 물품 대행. 그렇죠. 물품 대행도 네, 했었는데 그 정도. 사실 요것도 어느 정도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같이 거니까.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허, 알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제도. 네네네.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근로자가 필요 사항과 수혜 수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복지도 일방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로자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사실 뭐 프랑스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이미 정형화가 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업체들이 많이. 그렇죠. 네네. 사실은 이제 돈도 중요한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렇죠.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사내의 어떤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어떤 뭐 여자 직원은 뭐 어떤 그 출산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더 그렇죠. 이제 또 실업 만일에 감시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또 그 관련해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매출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지난해 매출액은 270억 원, 순이익은 29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난 3분기 누적 매출액은 그 238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3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대표이사 인터뷰를 준비해봤는데요. 그 이지웰 김상용 대표이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가 현재 약 820여 개 기관 기업에 임직원 수로는 136만 명, 복지 예산 규모로 약 9천억 원을 저희가 유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렇게 유탁 운영하는 규모가 20에서 30%씩 성장하면서 저희가 계속 회사가 성장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고 역시 내년에도 약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뭐 김상용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네. 현재 네. 820여 개 기관 및 기업 네네. 임직원 수로는 136만 명. 그렇죠. 여기 이 임직원 136명에 해당하는 복지 예산 규모가 9천억 원. 그렇죠. 그 9천억 원을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써야 되는지 이제 같이 그 업체별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구축을 해주는 거죠. 네네. 같은 돈이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좀 써야 그렇죠. 된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거기 안에서 또 잘 쓰는 어차피 쓸 돈이라면 잘 써야 될 테니까. 20-30% 성장을 하면서 뭐 올해도 내년도 20% 이상 성장할 거다. 네네네. 근데 아까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좀 성장을 했죠. 어느 했어요? 정도. 네, 3분기 일단 한 분기가 이제 4분기가 남은 상황에서 남아 보면은 있으니까. 2012년보다는 확실히 좀 늘어난 모습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순이익은 넘어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출 구조. 자, 이런 컨설팅, 일종의 컨설팅인데 네네네. 이걸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일지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고 한번 네. 좀 매출
수익 구조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주요 매출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업별로 구축한 인터넷 복지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매출의 한 80%를 차지를 하는데요. 유주엘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위탁 수수료를 이제 받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탁 수수는 이제 기업한테도 받겠지만 이제 쇼핑몰에 입점한 기업들한테도 이제 받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거래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있고요. 예를 들면 또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쇼핑몰을 해주는데 오프라인 제휴사 같은 이런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온 기업 같은데도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를 한 0.2에서 3%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호, 얘기가 돼요. 네네. 인터넷 복지 쇼핑몰.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 굉장히 크죠. 사실은 사실은 그게 돈으로 딱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품권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그 안에서만 써야 나오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쇼핑몰 안에서 다 써야 되는 입장이니까 야.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맞춤형 서비스네요. 그렇죠. 맞춤형 기업별로. 서비스. 그렇죠. 그쪽에서 원하는 걸 딱 얘기를 해주고 제공을 해주고.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권이라든가 그렇죠. 상품권이라든지 쿠폰이라든가 뭐 점수라든지 점수. 뭐 그 나름대로의 뭐 약간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리고 그걸로 살 수 있도록 쇼핑몰을 온라인으로 그렇죠. 그 안에서 좀 더 이제 시중가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뭐 임직원에게만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받고. 네네, 그렇죠. 야, 앞뒤로 다 받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참 그 사장님 이하 임직원분들이 상당히 꼼꼼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하나 이게 돈 셀 틈 없이 딱 네, 해야지 그만한 나올 수 있는 거죠. 회사들을 다 이렇게 관리 또 하시려면 그렇죠, 맞습니다. A형 임직원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죠, 굉장히 꼼꼼해야 되겠죠. 네, O형 분들은 좀 이렇게 그쪽 그냥 좀 뭐 이때 혈액형별로 이제 그건 편견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날림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뭐 O형 직원이 들어가가지고 훅 질러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A형이 꼼꼼해요. 그렇죠. 저는 꼼꼼하지 않은데 혈액형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꼼꼼하신 것 같습니다. 쪼잔하다 이런 얘기죠? 아니에요, 섬세하신 거죠. 섬세하다. 네네. 그래요? 네. 섬세하다. 연말 분위기 참 좋네요. 오늘. 그렇죠. 칭찬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칭찬인가요? 훈훈하게. 알겠습니다. 전혀 훈훈하지가 않아요. 아까 그 800개 넘는 기관, 기업하고 이제 거래한다고 했는데 네네. 주요 매출처가 어디인지 한번 네. 좀 소개를 해주셔야 우리 투자하실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회사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뭐 한 800여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6개, 이제 국가기관 등 이제 뭐 지금 거래소들 이런 데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제 국가기관으로는 국토교통부, 이제 국회 사무처, 아까 말씀드린 거래소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것도 이제 제 얘기보다는 조금 이제 대표이사의 인터뷰가 훨씬 더 힘이 실릴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준비해봤으니까 들어보시죠. 저희가 지금 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시장에서의 레퍼런스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마케팅 능력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저희는 경쟁사들 대비해서 조직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회사 같지 않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라고 하는 복지 서비스 솔루션이 하나인데 저희는 중소기업용 복지 패키지 서비스, 선불카드 기반의 복지 바우처 서비스 등 그런 서비스 솔루션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1위 사업자로 레퍼런스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네네. 이게 뭐 평판이 좋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한번 좀 틀어지면 좀 거래가 끊기면은 이제 아예 거래처가 날아가니까 사실 레퍼런스라든지 이제 관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용 복지 패키지 서비스, 선불카드 기반의 복지 바우처 서비스 네네. 등 네네. 서비스 솔루션이 상당히 다채롭다. 그렇죠. 다양하죠. 네. 그 회사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대기업 더하기 국가기관이다. 네네. 이렇게 주요 매출처를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네. 자, 또 주의하거나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네. 또 우리 이 기자가 잘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일단은 그 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이제 예산 축소가 이제 선반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업 영역 내에서 이제 경쟁사 중에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 뭐 SK 플래닛이 대표적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니까 이제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좀 나빠질 수 있는 구조가 나오죠. 그리고 사실 지난해 9월에 이제 코스닥 입성을 이제
이재열 폐하가 한번 도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온라인 최저가 뭐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 그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상장을 좀 철회했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조금 이제 수익성 변동 구조가 있을 거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재열 폐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거래를 통한 매출 비중이 아까 80% 정도라고 얘기했는데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온라인 거래가 요즘 최근에 보면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제 정보 유출이라든지 아하. 해킹 등을 통해서 이제 고객사, 특히나 이제 이주엘 페어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데 그럼 굉장히 구체적인 정보가 그 사이트에 담겨 있겠죠. 만약 그게 이제 유출이 된다면 회사 평판이 나빠질 것이고 그럼 거래처가 끊기게 될 것이고 당연히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탁복지 예산의 경우에는 이제 계절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예산이 이제 주로 이제 새로 부여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게 주로 1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인 이제 김상용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이 한 23%가량으로 그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특수관계인과 우리 사주를 포함하면 공모 한 29% 정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게 네네. 지금 좀 23%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죠. 아까 그 김 대표 만나 뵈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를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좀 의중이 있으신가요?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늘려가야겠다 당연히 생각을 하시고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한 회사니까 그 좀 더 애착을 가지고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네.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좀 강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늘려가겠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만만치 않게 좀 높았었다고요, 옛날에. 네네네. 일단은 2010년도에 한 거의 한 585% 정도에 어이구야. 달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전환상환 우선주 그리고 이제 신주의 수권 부사채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과 행사를 통해서 이제 부채가 자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한 122%로 이제 줄었습니다. 네.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환 상환 우선주,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걸 통해서 부채 고민을 좀 많이 해결했군요. 그렇죠. 네네. 3분기 기준 부채 비율은 122%다. 네네. 상당히 좀 그 투자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계속 어떤 그 기업별로 맞춤형 그 구축을 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 업계 경쟁 상황 이런 거 좀 치열하고 그러지 않나요? 어때요? 좀? 사실 지금 예전에 한번 그 소식 아까도 말씀드린 아이마켓 코리아나 그 당시에 이제 이 복지 쇼핑몰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하다고 해가지고 그 세간의 집중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번 이제 대기업들이 좀 여기에 들어가면 별로 안 좋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그때 사실 이재열 페어가 이제 들어가고 업계 1위를 지금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 SK 플래닛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확 입지가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이주엘 페어가 뭐 영업을 하는 거, 매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좀 어렵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향후 일정. 여기 공모가는 뭐 상당히 좀 적정하게 잘 나왔는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일단은 그 공모가는 희망밴드보다는 조금 웃돈 4,400원에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높은 편은 아니고요. 최근에 봤을 때는.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고요. 공모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김상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제 하드웨어나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일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복지 서비스 솔루션, 즉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상장, 올해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상장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뜻깊은 날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바로 내일이죠. 그렇죠. 바로 내일이죠. 내일 우리가 저희 머니투 방송에서 좀 이 IPO 시장이 좀 혼탁하다. IPO 시장의 어떤 그 활기가 유통시장으로까지 잘 이렇게 전이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네, 이런 저희가 기획 시리즈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자, 아주 좋은 기업들이 뭐 쏙쏙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말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기업이니까 연말에 이렇게 사정이 안 좋고 소위 말해서 몇 번 철회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본인들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미동전자통신은 진짜 뭐 200% 부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계속 야, 급등하고 있죠. 오늘도 한 12% 넘게 아까 상한가도 가고 그러던데 네네.
예, 이 오너가 대단히 열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밖에 인정 인정을 안 못하냐 해주고. 그래가지고 하면 연모 예. 그런 말이죠. 한번 당해봐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수지를 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광고에 쓰기도 하고. 아니 기관들 다 팔고 나니까 그냥 200%딱 때려가지고 그렇죠. 야 아주 모처럼 기관들 분량을 받아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상당히 좀 그렇죠. 고수익이 이득이 나는 네. 수지가 모델을 쓴다고 그랬죠. 네, 지금 수지가 모델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끈하시네요. 그렇죠. 이거는 한번 이제 질러 주시는 거죠. 네. 네. 그 후속 얘기를 좀 많이 좀 보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또 제가 한번 또 파서 네. 또 방송 때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공모 후 하겠습니다. 뭐 한 달, 네. 공모 후 100일 뭐 이런 거 미동년 그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렇죠.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수지가 모델로 나오면 저 내비 뭐였죠 저거 그거 내비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 네네. 수지가 모델로 나오면 블랙박스가 대박이 나는 건지 그렇죠. 이런 것도 유라이브. 궁금하고 그렇죠. 다들 이렇게 수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블랙박스 구입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팬심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뭐 그거는 근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자 이지웰페어 네네. 이지웰페어. 이지웰페어 네네. 복지도 이제 일괄적으로 그렇죠. 쫙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회사별로 그렇죠. 개인별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 수요가 있으니까요. 네, 맞추면 복지의 시대다. 네네. 그 시장에서 1등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지웰페어 임재 기자가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림 짧게 보시고 탐험 한번 짧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